저는 참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돼요. 예, 그죠. 예, 나머지 이제 뭐 정청래나 김어준이야 이제 본인 생업이 있는 거고. 김어준도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하긴 해요. 본인이 그냥 방송 잘해서 뭐 동접이 20만씩 매일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뭐 지난해에는 유튜브 방송으로 444억인가요? 하여튼 뭐 450억 가량 매출을 올렸다고 하고, 450억이 뭐 매출이면은 어쨌건 뭐 본인이 그 영업이익이 뭐 10%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적어도 50억 가까이 영업이익을 냈고, 이제는 뭐 중소기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큰 비즈니스이고, 하연님, 저 시민정보원에 의해서 간첩이 되었는데 저 111에 신고하고 간첩 포상금 받으실 분, 여기 지금 야 이거 얼마예요? 간첩 포상금이 8,000분이 들어와 있는데, 엄청난 간첩 포상금이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어준도 그냥 그 문조털레유 살리려고 저렇게 애쓸 필요 없이 그냥 방송 잘하고,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이 열심히 하고, 그럼 또 우리 시청자들이 좋아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조국을 못 살려가지고 저렇게 안달이 나 있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그냥 방송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1년에 진짜 400억, 500억씩 매출 올리면서 몇십억씩 이익을 취할 텐데, 뭐하러 조국 살리겠다고, 정청래 살리겠다고 저런 무리한 방송을 해가지고 오히려 민주진보 시민들의 이제 의심을 받고 외면을 당하는 일을 자처할까, 참 의심스럽고. 김어준은 뭐 그렇다고 해요. 근데 유시민은 왜 그럴까라는 저는 의구심이 들어. 오마주님, 진짜 근자감, 근거 있는 자신감, 어깨뽕, 최평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유시민은 뭐 본인이 정치할 사람도 아니고, 그죠? 비평가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책 많이 써갖고 이제 책 팔아서 돈 벌면 되는 양반이고. 그리고 이제 돈도 제가 볼 때는 뭐 있을 만큼 있어요. 그리고 뭐 나이도 이제 먹을 만큼 먹으신 분 아니야. 이제 조용히 노후를 준비해야 될 나이에 처음에야 본인 생각하고 이제 우리 유권자들의 생각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조금 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도, 지난번 이제 합당 사태 때 그때 이제 맛조개처럼 튀어나왔다가 욕이란 욕은 이제 다 처먹고 개박살이 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 전까지는 이제 방송 출연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자꾸 논란이 되니까. 근데 악착같이 지금 계속 방송에 나와가지고 욕먹을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유시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저런 얘기를 방송에서 나와서 하면, 물론 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털레반들이야 좋아할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민주당 지지자들의 절반은 흔히 말하는 뉴 이재명이라는 그런 유권자층은 유시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근데 굳이 나와서 욕먹을 짓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밖에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없다고 봐. 이렇게 하면 안 하면 안 되는 뭔가 배경이 있는 거 아닌가? 그죠? 우리가 모르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뭐 흔히 말해서 코가 낀 거죠. 뭔가 코가 껴가지고 누군가가 유시민을 등 떠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야 본인이 스스로 날아가는 짓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건 대단히 어리석인 거죠. 그게 아니면은 아까 뭐 뇌성남이라고 어떤 분이 이제 써주셨는데, 진짜 이거는 치매가 온 그런 상황이 아닌가 봐요. 남여우비님, 예전에 유시민 책 늘 구입했는데 실망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리분별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외에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 이 상황이.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 나와가지고 욕먹는 거야. 뭐 본인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당원들이나 유권자들하고 생각이 달라서 그게 이제 논란이 빚어질 수는 있는데, 이 정도 욕을 먹으면, 그리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정치 비평 안 하겠다고.
본인이 얘기했어. 누가 뭐 하지 말라고 한 사람도 없는데 본인이 자기 입으로 이제 더 이상 정치 빙평 안 한다고 그러더니 아니 계속 하고 있잖아 지금. 너무 이상한 거죠. 저는 유시민, 정청래, 조국, 김어준, 문재인은 그렇다 치고 이게 또 새로운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이 네 사람이 진짜 이상해요. 뭔가 배후 세력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의구심. 그 배후 세력이 문재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강미정님, 최평님 그리고 코다리 여러분 저 약속 지켰습니다. 아 우리 강미정님 오셨구나. 아 약속 지킨 거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저도 영상을 찾았는데 영상이 없었습니다. 우리 강미정님이 그 저기 TV 토론회 때 CBS TV 토론회 때 우리 김영남 후보와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국 앞에서 TV 토론을 지켜보셨다는 아 진짜 큰일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강미정 전 대변인님이 그 조국 토론회 할 때 혹은 뭐 유세할 때 앞에서 쓱 소복 입고 쓱 왔다 갔다만 하셔도 조국이 멘탈이 나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가셨더라고요. 토론회 때. 그래서 그 토론회가 완전히 그 쇼츠 노다지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금맥 터졌어요. 알약 세일러 주피터님, 유시민 양심이 있으면 앞으로 서해 유성영 후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풍산 유씨 수치 그 자체니까. 그래서 그날 그 유시민 조국이 유시민 조국 자꾸 헷갈리네요. 이제 똑같은 사람이라. 그 조국이 완전히 모질이 짓하고 뭐 황교안한테도 털리고 유이동한테도 털리고 완전히 멘탈 나갔잖아. 제갈량님 유시민 2011년경 문재인 대통령감 아니라고 했어요. 그 말 바꾸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복만삼님 강미정 전 대변인님 진짜 반가워요. 저 잘생긴 쭈꾸미 복만삼이에요. 어디 또 플러팅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강미정님이 그날 이제 토론회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맹활약 하셨습니다. 여기 유시민이, 조국, 왜 이러냐, 진짜 오늘. 조지리가 완전히 멘탈이 조졌더라고, 그날 보니까. 그리고 뭐, 후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 강미정 전 대변인이 그 방송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셨던데, 그 조국당 이제 관계자들은 뭐 아예 쌩 까고, 뭐 인사도 안 하고, 조국은 이제 멘탈이 나가가지고 약간 멍 때리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강미정 전 대변인님이 큰 역할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박수 좀 많이 보내주세요. 고생하셨는데 그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뭐 재판하시면서도 또 어려움이 많으시던데 그 아주 얼굴에 철판 깐 놈들이 뭐 김보엽이나 이런 놈들이 또 2차 가해 수준에 이래서 참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 재판이 힘들어요. 그 피해자들이 그 상황을 계속 곱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변호사들이 그런 걸 노립니다. 그런 피해자의 약점을 노리고 자꾸 뭐 그 당시 상황을 자꾸 재현을 하도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재판을 유도를 해서 그 성범죄 재판 과정이 피해자들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되는데 우리 강미정 전 대변인님이 참 멘탈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큰 도움이 되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김용남 후보 당선될 때까지 계속 조지리를 조져주시기를. 자, 그 와중에 동접 지금 9천을 돌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만삼님 살 떨리죠? 그래서 참 유시민이나 김어준, 정청래, 조국 좀 이상하다. 저는 이제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제가 증거는 없는데. 근데 김어준 빼놓고요.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세 사람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청래는 그 학생운동 시절에 제가 뭐, 그리고 거물은 아니어가지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뭐, 미문화원 뭐, 점거를 했다, 뭐, 요 정도만 알려져 있는데, 학생운동 출신이잖아요. 세 사람 다. 근데, 그, 운동권 하는 과정 자체가 불투명한 몇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유시민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그죠? 유시민은 그, 이른바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투옥이 됐는데 그건 사실 민주화 운동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민망한 뭐 그런 사건인데 그 과정에서 그 동지들을 이제 다 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유시민이
그래서 유시민은 이제 이거 좀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있었고, 조국도 그 조국이 관련된 사건이 산호맹 사건이에요.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이런 사건입니다. 이게 진짜 간첩이죠. 유시민 씨가 말하는 진짜 간첩이 이제 이 산호맹이에요. 산호맹의 수괴가, 그러니까 저하고 비슷한 거죠. 산호맹 간첩 수괴인 건데, 산호맹 수괴가 박노해 씨예요. 그리고 그 밑에 백태웅이라고 변호사가 있고, 그 무슨 연구원인가를 이제 그 산호맹이라는 조직에서 운영을 했는데, 거기 상임연구원인가를 이제 조국이 했어요. 근데 이런 그 박노해 씨는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당시에. 그 다음에 그 백태웅 씨라는 사람도 한 15년 선고를 받았나 이래. 그런데 조국은 그런 간첩 조직에 가담을 했는데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수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 이상해요. 저도 운동권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운동권 하다가 투옥이 됐다가 그 뒤에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은 저는 의심을 좀 합니다. 어떻게 산호맹 사건에 가담을 했는데, 거기서 주요 인물로 가담을 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온다? 이거 납득이 안 되고, 그런 경력이 있는데 아무리 서울대라고 그래도 교수가 된다?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정청래도 좀 그렇죠. 그건 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미문화원 점거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본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 뒤에 이제 학원 강사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학생운동과 정치를 하던 그 사이에 벌어진 일들. 이거 한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문재인도 좀 그런 의혹이 있죠. 그죠? 그래서 김어준 빼놓고, 김어준은 학생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문조털래 이후에서 털 빼고 공통점이 뭐냐면은, 과거 학생운동 했을 때의 행적이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까구님, 복만사님 슬슬 준비하시죠. 거의 준비 들어가야 되겠네요. 좀 이상하죠? 이런 게 코가 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야, 제가. 제 느낌이.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악랄하게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가지고 본인들까지 나락으로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걸 많이 실제 제가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학생운동하다가 애들이 뭐 경찰에 체포가 되거나 감옥에 가거나 그러면은 변절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솔직히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또 20대 때 또 뭘 압니까? 몇 대 때리고 그러면 그냥 다 부는 거죠, 줄줄. 그래서 진짜 뭐 몇몇 선수들 빼놓고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대단한 거고. 그러니까 제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를 좀 존중해야 돼. 제가 지금 여기서 유튜브 방송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농담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대단한 경우인 거죠. 학생운동 하면서 감옥, 징역 2년 팍 갔다 오고, 막 국정원 갔다 오고, 국정원에서 막 국정원 그 요원들하고 막 40명하고, 1대 40으로 붙었다니까, 진짜. 국정원에서. 막 이렇게 들이받고, 이러면 그냥 인생 나락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아무튼 뭐 유튜브는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 학생운동 할 때 그 감옥 갔다가 배신하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하연님, 내란 숙주가 주변 인물한테 책임 돌리는 거 보면 산호맹 때 어떻게 빠져나왔을지 대충 예상이 되네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의 의구심. 아니, 유시민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저를 간첩 네트워크의 수괴로 만들었는데, 저는 뭐 유시민을 프락지 네트워크의 수괴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아이고, 뭐 평론이잖아, 서로. 그죠? 유시민 작가도 오늘 뇌피셜 돌린 거 아닙니까, 매부쇼에서. 제가 뭐 간첩 네트워크의 수괴다, 김민석과 제가 뭐 연결이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했잖아. 뭐 제 이름을 거론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도 뭐 소설을 쓸 수 있는 거지, 시나리오를. 그래서 프락치 네트워크의, 수괴가 아닌가, 라는 저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혹이라는 거예요. 증거는 없어요. 그냥 저의 소설일 뿐이야, 이거는. 저는 그냥 의혹만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공교롭게 그렇잖아. 문재인도 그렇고, 그죠? 한강듀어님,
형님 때는 국정원 아니었잖아요. 왜 나이 세택하세요? 아, 제가 이게 학생 때 간 게 아니에요, 국정원은. 그때 이제 학생 때는 안기부였는데, 제가 국정원 간 거는 이제 그 시민단체 활동할 때, 그러니까 30대 때 이제 갔던 거여서, 그때는 국정원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예, 그, 임기 끝나고, 예, 이명박 때 갔다니까, 이명박 때. 학생 때 간 거는 이제 그 안기부 때인데, 그때는 안기부 안 갔고, 보안수사대에 잡혔어요, 서울 보안수사대에 잡혀가지고, 예, 한 2년 살고 나오고, 예,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그 국정원에 잡혀가지고, 그때 1대 40, 예? 그 영화 요 최근에 나온 거 있잖아. 막 휴민트 막 이런 거, 국정원 막 나오잖아. 그런 사람들 40명을 쫙 깔아놓고, 예? 1대 40으로 내가 그냥, 아유, 진짜, 예? 묵비권을 행사했다니까. 그냥 묵비권으로 내가 다 죽여버렸어요. 조져버렸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 그러지 않고서야 왜 저렇게 악랄하게, 저렇게까지 발악을 할 이유가 뭐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예, 이거 큰일 났네. 길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유시민 작가 오늘, 예, 매불쇼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일단 자료화면을 만나보시고 가시죠. 상징적 대표로 내세운 것에 대해서는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즉, 그 문제를 제기할 때 당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문제예요. 그렇지. 그걸 물어보는데 우리 그걸 엉뚱한 식으로 전략적으로 말할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해보자는 거예요. 당원들은. 그런데 그러면 너희는 반대편이 되니까 응징하겠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다양성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럼 정당 내부에서 다양성의 범위까지가 어디까지인가. 저는 정당 원이 된다는 거 김영남 전 의원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출직에 나가는 것도 아무 문제 없는데 그걸 당에서 알고 뽑았나요? 알고 그 사람 선출했나요? 몰랐죠. 몰랐겠죠. 몰랐으면 몰랐는데 네. 우리 알게 됐어 지금. 네.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사무총장이 서명이 다 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당원 주권에 대한 그렇죠. 도전이고요. 그렇죠. 아니, 제가 근데 사실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 좀 힘들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워낙 이제 조불수 프레임이 강하게 걸려 있다 보니까 제가 이게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하루 종일 조국 후보를 비판하는 거 저는 너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그리고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거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구체적 사안 이거는 전혀 설득력 없는 논리로 사람을 무시하듯 마치 그거를 의심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틀린 것처럼 자꾸만 얘기하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예. 자, 그럼 김용남 후보가 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지도부는 모르고 공천을 했습니다. 근데 선거하는 과정 속에서 허점이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지금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는 사실 지금 네. 당장은 알 의혹 수가 단계죠, 없어요. 의혹 자, 단계. 그러면 지도부는 네.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뒤늦게라도 이제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천한 김용남 후보가 문제가 있나 없나? 그러면 당에는 네. 뭐 당무 감사라든지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능에 있는 당직자들이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얼마나 정확하게 했다고 담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지켜서 나름대로 지도부에 보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보고를 토대로 사무총장과 당대표가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의 옵션은 첫 번째, 이거 심각하니까 우리 사퇴시켜야겠다. 혹은 이걸 가지고 지금 사퇴시키면 전체적인 선거에 영향 줄 수 있겠다. 그리고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결단을 내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일정 정도 한정된 지도부가 이걸 공론화를 시켜서 본인들이 고민할 수 있지 어느 정도까지 열어줄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는데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이 선거가 지금 강승필 좋아. 이따 우리 그 데이터를 보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지방선거가 예컨대 16군데 하는데 8대 8이다. 이렇게 아슬아슬한 상황이면 벌써 잘랐어요. 그렇죠. 지금 이건 뭐냐면 선거가 너무 여유 있어 지금. 이건 뭐 평택을 해서 김용남 후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전체 전황에 영향이 거의 없어요. 왜 없냐 하면 지금 민주당 후보를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거에. 평택을 민주당 후보가 무슨 사채업을 무슨 차명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거기 문제지. 이것 때문에 내가 민주당을 지지 안 한다는 거 없어.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무지 여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크게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지를 않아.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전에 총선 때 일을 들어볼까요? 총선 때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총선 치르면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잘려나오고 어떤 사람은 네, 맞아요. 버팅기고 뭐 네. 옛날에 무슨 어디 기고한 무슨 글에 뭐 좀 험한 말을 했다. 이런 걸 뭐 노무현 대통령 깐 적이 있다. 뭐 온갖 거 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후보를 교체하기도 하고 막 다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정당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갑자기 몰랐던 사항이 팍 튀쳐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당사자하고 그 당사자를 당 지도부에 이렇게 연결해서 공천 과정에서 작용했던 정치인하고 막 수시로 통화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를 불러갖고 사실이 뭔지를 물어본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봐요. 그럼 당사자가 보통은 저는 이거 억울한데 근데 지금 선거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관계를 다투기 시작하면 당 전체가 계속 공격받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여기서 자진 사퇴하는 걸로 하시죠. 그리고 빨리 그 대안을 수습 국면으로 예, 가겠죠. 대안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본인이 발표하고 당에서는 수용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후보를 내고 이런 과정을 다 밟았어요. 근데 김용남 후보의 경우는 왜 안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로 간에 그 과거에 민주당의 후보가 어떤 문제가 불거져서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언론의 공격을 대대적으로 받기 시작하면 벌써 본인이 나 때문에 당이 선거에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네. 그래서 본인이 물러나려고 그럽니다. 이 싸움은 내가 나중에까지 한 자연인으로서 내가 언론하고 뭐 다 해나갈 거다. 그러나 지금 당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물러서겠습니다. 이렇게 수습하는 게 100에 99이에요. 근데 지금 이 건은 이게 통하지를 않아요. 이 스토리에는. 제가 상세한 내용을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커뮤니케이션이 김용남 후보의 경우에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김용남 후보하고 어릴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잘 아는 뭐 어떤 도당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김용남 커버 치는 뭐 무슨 당원들 협박하는 그런 성명이나 내고 있고 당 사무총장은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여서 이거는 김용남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야 민주당 큰일이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그러니까 자, 좀 길게 보셨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유시민이 저 가벼운 입이 천기를 누설했어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실제로 진행이 됐던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민주당 후보가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후보가 사퇴를 하거나 물러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자, 본인을 둘러싼 어떤 의혹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돼서 이게 이제 법률적 수준의 문제가 돼서 더 이상 후보직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예. 시인의 마을님, 대부업은 합법, 입시 비리범은 불법 예. 그러거나 아니면 유 작가가 얘기한 대로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전체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 둘러싼 의혹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후보를 사퇴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위법 행위를 저질러서 국민들 위법 또는 이제 국민들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 본의 아니게 이제 후보를 물러나야 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이게 명백히 의혹이 해명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선거 판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후보가 물러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경우 자, 김용남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 마치 최욱이는 김용남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확인된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녹취록 몇 개 나온 거고 거기서 그 대부업체에서 김용남 후보가 이득을 취했다라는 증거가 전혀 나온 게 없어요. 녹취록은 자, 얼마든지 편집되고 조작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법정에서도 음성 녹취 파일은 법정 증거로 채택이 안 돼요, 지금.
심지어는 요즘엔 동영상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 AI 때문에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에서 김용남 후보의 육성이 나왔다고 해도 이것이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 그런 증거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다퉈봐야 되는 문제야. 그리고 이게 전후 맥락이 편집돼 버리면은 전혀 본인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시청자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잖아.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발언이 나온 것인지 전체 녹취록을 들어보지 않는 한은 그 편집된 부분만 가지고 자, 김용남 후보가 문제가 있다. 그 대부업체를 실소유했다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않아요. 이 문제는 법정에 가서 다퉈봐야 되는 문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남 후보가 사퇴는 할 수 있죠. 왜? 어떤 경우냐? 선거에 이게 너무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야. 다른 데까지 선거를 질 수도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사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시민 본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김용남 후보가 사퇴를 안 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유시민이 선거 판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버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예. 이게 너무 어렵네요. 예, 타이거님, 툰드라 타이거님이시구나. 네, 감사합니다. 선거에 영향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유시민 본인이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의혹이 확인된 것도 없고 선거에 영향도 없는데 왜 사퇴를 해야 돼요, 김용남이? 그런데 마치 사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후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유시민은 얘기를 하고 있어. 유시민도 그렇고 최욱도 그렇고 저 조블쇼에 나가지고 이빨 터는 그 강성필 대변인 빼놓고는 다 전제가 그거 아니에요. 제로 미윤님, 유문 조털래 공통점, 갈수록 인상이 썩어감, 1호선 광인, 슬슬 살아온 인생이 얼굴에 드러나는 듯. 근데 쟤네는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전제를 해놓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선거에 영향이 없고, 의혹이 확인된 바 없고, 그리고 김용남 후보가 어쨌건 간에, 계좌 거래 내역서를 공개를 했고, 그래서 그 대부 업체에서 김용남 후보에게 어떤 그죠? 현금 이윤도 이동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어요. 네, 마리님, 이것들 처음부터 김용남 공천하고 사퇴시키는 게 작전이었듯. 그래서 정청래는 절대 비판하지 않음. 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시민이 얘기를 하잖아. 예?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한강뷰연님, 유시민의 발언의 대부분은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개인적인 생각을 장황하게 미사여구를 사용합니다. 본인이 팩트라고 해도 나중에 찾아보면 틀린 것이 사실이더군요. 거짓을 계속하면 진실로 받아들인다라는 괴패스의 발언입니다. 네, 김김님도 감사드리고요. 유시민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 저게 입이 촉새라, 자기들 저기 뭐예요. 지난번 합당 사태 때도 유시민이 귀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쟤네들 내부 시나리오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조국을 민주당에 입당시켜가지고 합당을 해가지고 조국을 대선 후보로 만든다라는 조국 대선 프로젝트를 뉴스공장에서 이게 폭로를 한 사람이 공교롭게 유시민이에요. 유시민은 폭로라고 생각을 안 했겠지. 왜? 입이 유실금이라 그냥 줄줄줄 새는 거야. 그냥 막 아무 말이나. 그 얘기는 절대 했으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안 그래도 문조털레유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어낸 배경이 뭡니까? 문조털레유가 원팀이고 친문들이 당권 탈환을 해서 결국은 대권까지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조국을 앞세워가지고 합당 프로젝트를 돌린다.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면서 문조털레유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정청래는 조국 도련님을 대권으로 추대를 하기 위한 머슴이다. 예, 정청래를 당대표를 만든 거는 머슴이 마당 쓸어가지고 도련님한테 레드카펫 깔아주려고 작전 짠 거다. 이런 제가 시나리오를 쫙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작년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 유시민이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야, 조국이, 대통령이 되려면, 큰 물에 들어와야 된다.
이 얘기를 딱 하면서 문조 털레유가 그때 유행어가 된 거예요. 그때 유행어가 된 거야. 그때 완전히 쫙 퍼져버린 거예요. 그 천기누설을 한 거지. 유시민이. 근데 오늘도 천기누설을 한 거예요, 저게. 그래서 제가 유실금이라고 하는 거야. 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송에서. 왜 니들이 작전 짠 거잖아, 뒤에서. 네? 서울시탁님, 오늘 10,000명 돌파 기념 축하드립니다. 아직 9,500명인데요. 아직 조금 더 가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최고 동접자는 오늘도 돌파를 했습니다. 어제 9,300명이었는데, 오늘 9,500을 돌파했으니까, 오늘도 최고 동접은 돌파를 했고, 이제 500분 정도만 더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최한욱TV 10,000명 돌파를 목격하시는 역사적 순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유시민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당 지도부에서 사퇴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김용남 후보한테. 근데 김용남이 수용을 안 했다. 그 다음에 경기도당에서 반대했다. 이런 얘기를 지가 술술 불고 있잖아. 정청래한테 다 얘기를 들었겠지. 그리고 이거를, 자, 그래서 이게 D-Day가 언제였냐면은, 그저께 밤이었어요. 그저께 밤에. 그저께 밤에 어떤 시나리오를 짠 거냐면 이놈들이, 자, 이거 뭡니까, 이 부채업. 네, 이거 이미 얘네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제 보니까 개장수 놈이 또 녹취록을 깠더라고. 이게 단독 보도를 최초로 한 게 조선일보잖아요. TV조선이잖아. 근데 개장수 따위가 녹취록 원본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걸 방송을 하고 있어. 그럼 개장수랑 TV조선이랑 원팀이란 얘기 아니에요? 시사타파 이종원이랑, 조국이랑 어떤 사이인지는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TV조선에서 최초 그 녹취를 단독 보도를 했는데, TV조선에서 방송되지 않은 녹취를 어제 시사타파 이종원이가 그 녹취를 방송을 하더라고. 그럼 이 녹취를 이종원이는 어디서 구했냐 이거야. TV조선하고 원팀이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종원이하고 TV조선하고 원팀이고, 자, 조국하고 이종원이하고 조국이 원팀이니까 조국하고 TV조선이 원팀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서야 이 녹취록이 개장수 따위한테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TV조선 애들이 자기들 밥줄인데 그걸 넘기겠어요? 그리고 전에 추미애 의원이 그때 언제입니까? 그 조윤선이가 언제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지난주에 그 이상한 자리에 가서 그 추미애 후보한테 저기네요.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가가지고 조윤선이가 추미애 후보한테 그 김용남 후보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비서진들이 추미애 후보 비서진들이 그 후보한테 질문할 내용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미애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건 장윤선 기자가 전문 아니냐,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게 장윤선이가 이거 추미애가 또 천기누설한 거 아닙니까? 장윤선이 전문인 거야 이게, 장윤선이. 그리고 그런 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문재인이 기자들 불러가지고 식사했다고. 예? 이선희님, 유시민 동무 그대 논리로 말하자면 김용남 후보님 전과 없음, 조국 위계 공무집행 방해, 위조 공문서 행사 등등등등. 이거 너무 길게 써주셔갖고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뒤가 맞니? 김용남 후보가 범죄자냐? 어째 나보다 못하냐? 오드리 햇반님, 경기도당 김승원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얘기를 했고, 문재인이 기자들 데려다가 오찬을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이게 다 맞아떨어지잖아 지금. 얘네들이 작전 짠 게 조선일보를, TV조선을 이용해가지고 김용남 후보를 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를 지금 유시민이 오늘 또 요실금 와가지고 막 줄줄줄 부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저께, 자, 어제 뉴스공장에 정청래가 출연을 해가지고 이것도 예정이 돼 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려고 한 거냐면은 그저께 밤에 김용남 후보를 사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정청래가 뉴스공장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야. 상호님, 조개털류는 자웅동체 한 몸이에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시민이 오늘 나와가지고
정청래를 거들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 뉴스공장에서 어제 방송에도 보내드렸는데 정청래가 했던 얘기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평택 단일화 논의를 할 것이다고 어젯밤에 보도가 됐던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논의가 아니고요. 네. 어제는 이제 상황 점검 회의를 하면 모든 가능성을 놓고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 거죠. 만나게 만났나 봅니다.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민주당과 조국당의 막판 단일화는 일단 무산된 거군요. 단일화는 무산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그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볼 정도로 출발하지 못했다. 예. 근데 이제 김영남 후보 이 대법 관련 의혹에서 본인은 소명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민당 지지자들 중에도 이 소명이 불충분하고 후보 사퇴까지 거론하는 분들 있잖아요. 지지자들 중에서. 당원들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김용남을 지키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이제 계시고 네. 그래서 사퇴 의혹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남 후보는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당대표 직위 지킨 공천 후보자고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후보와 그 점에서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용남 후보는 민주당 후보입니다. 그래서 야, 평택 단일화 논의를 할 것이다고 어제 자, 이 정청래가 얘기했던 저 상황 점검 회의가 김용남 사퇴시키려는 회의였어요. 근데 제가 알려진 바로는 저 상황 점검 회의 때 정청래가 느닷없이 사퇴 얘기를 꺼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랬는데 그 상황 점검 회의 참석자들이 다 반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제가 정확히 참석을 했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정청래가 느닷없이 후보 사퇴 얘기를 꺼내니까 이게 완전히 뜬금없는 분위기죠. 지금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똘똘 뭉쳐서 김용남 당선시키자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당대표이고 본인이 후원회장이라는 작자가 상황점검회의를 하는데 뜬금없이 그것도 저기 아닙니까? 사전투표 이틀 전에 사퇴 논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짜고 지금 보니까 이제 제가 이해가 된 거야, 이제 이게 어떻게 돌아간 건지. 정청래는 김어준한테 가서 야 전북 좀 살려달라. 머슴의 난을 일으켰다가 김어준한테 이제 되치기를 당한 거죠. 그래서 김어준한테 가서 전북 좀 살려달라 그러고 김어준은 그럼 조국 살려줘라. 내가 전북 살려줄게. 뭐 이 짓거리 한 거 아니에요, 이 짓거리. 그리고 사퇴시키려고 했다가 다 반대를 해버리니까 뭐 당대표라고 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반대를 하는데 마구 밀어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퇴시키고 다음날 아침에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원래는 제가 볼 때는 정청래가 야 이게 왜 어떤 배경에 사퇴를 하게 됐는지 뭐 이러면서 조국으로 힘을 몰자 뭐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야. 그런데 그 유시민이 얘기했잖아요. 누가 반대했는지? 경기도당이 반대했다고 그랬잖아. 경기도당 위원장 우리 김승원 의원님 큰일 했어요. 큰일. 그러고 나서 보세요. 요즘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 태도가 좀 바뀌었죠. 조승래도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조승래가 앞장서가지고 지금 들이받고 싸우고 있잖아요. 정청래 조국당이랑 조승래가 보기에도 야 이러다가는 같이 날아가겠구나 이런 감을 잡았겠지. 이거 정청래가 이게 완전 미쳤구나. 저게 진짜 문씨 집안 머슴이구나. 우리 당 후보를 당대표가 그것도 후원회장이 사퇴를 시키려고 그래? 조국을 금배지 달아주려고? 그러니까 이거 조승래도 제가 볼 땐 등을 돌린 거예요 지금. 이건 아니다. 야 여기 같이 정청래랑 끝까지 같이 가다가는 나도 죽겠구나. 이제 정신이 번쩍 난 거지. 그래서 진짜 아까 뭐 채팅창에 보니까 야 7분 남았습니다 지금. 복만삼님 9,993명 현재 만 19명. 네 오늘 동접 만 19명 돌파했습니다. 우리 유 작가님 덕분에 또 우리 강미정 전 대변인 덕분에 제가 태어나서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게 다 모두 우리 유시민 작가님 덕분이고 정청래 대표님 덕분이고 김어준 씨 덕분이고 이 모든 영광을 이 동접 10,000명의 영광을 저는 문조털레이유에 돌리고 싶습니다. 문조털레이유가 없었다라면 제가 오늘 동접 10,000명 무슨 수로 기록을 하겠습니까? 서울시탁님 정말 10,000명 축하드려요. 네 감사드립니다. 다 이게 우리 문조털레이유 덕분이다. 진짜 조직이 덕분이다. 뭐 저는 이런 마음으로 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그 유시민이 뭐 완전히 실토를 했다. 김용남 사퇴 프로젝트를 돌렸다가 지금 완전히 들통이 나고 이게 실패를 하는 그래서 오늘 조국이 뭐 단일 후보로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본인들 뜻대로 될까요?